지금 배워야 할 것은 반드시 배워라. 마루칸의 힘의 비밀을 찾아낸 나는 이렇게 끈끈한 유대감으로 연결된 이들이 한마음이 되어 일을 해나가니 마루칸의 앞날 또한 탄탄대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나만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를 새삼 다지게 되었고 78% 좀 더 분발하자. 나는 단숨에 직영점을 늘려나갔다. 그러나 나는 철새경영의 일면만을 보고 있었다. 철새경영의 좋은 점은 노하우나 아이디어를 차례로 전달하여 모두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파생되는 또 하나의 장점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인은 낭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철새경영이야말로 낭비를 허용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나는 간과하고 있었다. 신고의와의 1호점이 월 1000만엔의 매출을 올리자 나는 흥분했다. 지금까지는 실패로 얼룩진 인생이었으니 이번에야말로 명예회복을 하리라. 성공의 노하우는 이미 갖고 있었고 그것을 복사만 하면 될 터이므로 남은 것은 점포의 수를 늘리는 일뿐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기타 신주의 2호점, 나고야의 3호점을 냈는데 1호점과 같이 또는 그 이상의 매출로 납품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다. 할 수 있다. 확신은 더욱 커졌다. 그런데 노하우는 복사할 수 있어도 판매원을 금방금방 복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2호점과 3호점에는 1호점의 스태프와 내가 교대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또 경험 있는 직원이 하나라도 있으면 신입들을 가르쳐가면서 그럭저럭 꾸려나갈 수 있었다. 그러니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교육시키면서 조금씩 점포를 늘려나갔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점포를 확보하고 사람을 고용했다. 상자와 사람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성공의 눈이 먼 나는 미리부터 잉여 인원을 떠안게 되고 말았다. 16호점까지 늘게 되자 경험자를 교대로 돌리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아무리 인기 있는 상품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신입만으로는 역부족이었고 얼마 안 있어서 파리를 날리는 점포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손님은 없고 직원들만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까 싸움이 나기도 했다. 그런 곳에서는 10명도 안 되는 직원 사이에 파벌이 생겼다.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내게 전화를 걸어서는 싸움의 전말을 들려주며 어느 쪽이 나쁘니 누가 사표를 내내 하는 타령들이었다. 하룻밤 사이에 스태프 전원이 그만둔 적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또 사원을 채용해야 했고 어쨌든 사람이 필요하므로 다소 수준이 떨어져도 할 수 없다고 체념하고 있으려니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밖에 모이지 않았다. 울며 겨자 먹기로 채용한 다음에는 일주일간 점포를 닫고 연수를 시키고 다시 열고 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실적이 좋은 점포도 있었지만 삐걱거리는 점포들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메우느라고 전체적으로 이익이 남지 않았다. 이때 사이토시에게 배운 것이 병풍과 장사는 지나치게 확장하면 쓰러진다 라는 것이었다. 맞는 말이었다. 이런 말도 들었다. 지금의 수준에 맞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야. 사이토시는 내가 늘린 직영점을 들여다본 모양이었다. 간장이 지금 배워야 할 단계의 일에 있어서 그것을 배우게 해줄 사람이 직원 모집에 찾아오는 거란다. 상대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된다면 그건 자신의 수준이 낮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배워야 할 것은 확실히 배우고 넘어가야 해. 그러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테니까. 사이토시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나는 뜨끔했다. 나는 영혼의 성장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잉여 인원을 고용한 데 대해서 사이토시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소수정예라는 것은 정예를 소수만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란다. 소수만 드리면 정예가 되는 거야.
부지런한 사람은 일이 지루하면 무기력해지는 성질이 있지. 또 게으름뱅이와 함께 일하면 부지런한 사람만 녹초가 되고 말아. 보통 사람의 판단이라면 5명이면 될 일에 나는 7, 8명을 배치하고 있었다. 아마도 사이토 씨라면 3명에게 맡겼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모두 열심히 일하게 된단다. 맞는 말이었다. 나는 개혁을 단행했다. 적자 점포의 스태프에게 일단 전원 사표를 내게 한 다음 점포수와 정원을 줄여서 다시 채용했다. 그러자 얼마 안 있어서 각 점포는 흑자로 전환되어 갔다. 철새 경영의 마루칸에서는 낭비를 허용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이번 시행착오 역시 내게는 좋은 공부가 되었다. 직영점을 안이하게 늘리지 않는 대신 특약점 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나는 78%의 사장이 되었고 입사 때부터 뭔가 반짝거리는 것, 성공이라든가 커다란 의자라든가 그런 것들만 꿈꿔왔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다. 에스테숍으로 가까스로 히트를 치고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때의 노하우는 직영점과 특약점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 어머니로부터 회사를 맡으라는 부름을 받고 나는 현장에서 돌아왔다. 내가 78%의 사장이란 말인가? 나는 흥분했다. 24세 때였다. 사이토 할아버지의 10인의 행복한 제자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나는 24살에 연 매출 수십억엔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 이 무렵에는 나도 가스시카구 부호 순위표의 말석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으므로 수입 면에서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냥 지금 한가하니까 라는 사이토시의 권유로 들어간 회사에서 하늘로 솟구쳤다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부침을 반복했으나 10년이 지나지 않아 사장이 되었다. 사장의 아들이라는 덤을 뺀다고 해도 나쁘지 않은 성공 스토리다. 그러나 커다란 사장 의자에 앉는다고 해서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었다. 사장 아들은 사장이 되고 나서 뜻밖에도 별로 기쁘지가 않았다. 젊은 것이 보기에 겨운 소리를 한다고 코웃음을 칠지도 모르지만 사장 자리가 재미있기만 할 줄 알았냐고. 힘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일이 힘든 것은 상관없었다. 그래서 일을 즐기려고 노력해 봤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78%는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본점의 인원도 그렇지만 산하의 직영점과 특약점의 수는 초기에 비하면 현격히 늘어서 그들을 포함하면 78%는 설립 초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져 있었다. 회사를 지지해주는 특약점이 매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의 규모가 작아지지 않도록 사장의 일은 숫자와의 싸움 자체였다. 내가 원했던 것이 이런 일이었나? 특히 지난 1년간 나는 이런 의구심을 품은 채 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이토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서당이랍니다. 사이토시, 서당이라니? 이번엔 또 뭡니까? 또 무슨 신나는 일을 시작하려는 거죠? 묘하게 기분이 들뜬 나는 당장 그곳으로 달려갔다. 사이토시의 서당은 동네 상점가에 있었다. 자신의 취향에 맞게 색종이와 그림으로 꾸며진 공간에서 사이토시는 의자를 늘어놓고 앉은 14, 15인의 관객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사이토시가 조언을 하기도 했다. 마루칸의 고객이 아니라도 대환영이었다. 물론 돈도 받지 않았고 사이토시와 이웃들의 작은 모임과 같은 느낌으로 말 그대로 서당이었다. 어떤 이가 안타까운 신상에 관해 하소연하자 사이토시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행복한 사람이 늘면 지구에서 불행한 사람이 한 명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없는 법이죠. 예의 있고 온화한 말투. 사이토시의 말에는 혼이 담겨 있었다.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이토시에게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쪽이다. 마루칸 전체를 총괄하는 대사장, 고액 납세자로 유명한 백만장자. 사이토시는 분명히 그런 면을 갖고 있는 거물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동네 상점가에서 아저씨와 아줌마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을 무상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한 사람의 상인이다. 양쪽 다 사이토시이고 양쪽 다 동일한 발상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나는 이쪽을 택했다. 눈앞에 있는 손님에게 기쁨을 주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이토시와 같은 사랑 상인이 되고 싶었다.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지금은 한 사람의 상인으로서 우선 장사를 천직으로 여기고 이를 즐기는 기분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얼마 안 있어서 나는 5년간 달고 있던 사장 직함을 반납했다. 78%에서도 퇴사했고 회사는 남동생에게 맡기고 나는 나의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회사는 그만두었지만 나는 여전히 마루칸의 상품을 취급했고 작은 점포의 주인이 되어서 마루칸의 상인으로서 인생을 걸어가기로 한 것이다. 현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손님들과 함께 즐겁게 놀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마음이 맞는 몇몇 친구와 아담한 가게에서 손님과 직접 대화를 주고받는 일이었다. 에스테숍을 시작했을 무렵 전에 맹렬하게 일했던 그런 가게를 갖고 싶었다. 사이토시가 찻집에서 10인의 제자들과 만났던 무렵에 모두의 감정적 물리적 거리가 아마도 가장 가까웠을 때의 분위기와 비슷할 것이다.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물론 사이토시를 찾아갔다. 사이토시는 이유도 묻지 않고 간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렴 하고 말해 주었다.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도 가끔씩 인생 상담을 해주시겠어요? 라고 묻자 그럼 간장은 내 소중한 제자니까 하고 사이토시는 빙그레 웃었다. 그렇게 해서 본전은 찾을 수 있겠니? 나는 지금 자신에게 묻고 있다. 언제쯤 되면 상인으로서 본전을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될지 짐작조차 못하겠다. 저만치 앞에서 걸어가는 사이토시는 너무 멀리 있어서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 해도 따라잡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사이토시는 말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그 과정을 즐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으면 우리의 영혼도 성장해 나갈 수 있죠. 지금부터 내 영혼도 조금은 성장해 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일이 꼭 헛된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사이토시를 열심히 쫓아가면서 나는 그 과정을 즐기려고 한다. 사이토 할아버지가 들려준 성공과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는 비밀.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내가 실패했을 때나 괴로워했을 때는 언제나 나를 앞세웠던 때였다. 나도 할 수 있다. 내 힘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사이토시의 말을 저버리고 무언가를 저질렀을 때 나는 반드시 실패하고 괴로워했다. 다른 이유는 없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언제나 나 자신의 옹졸하고 좁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나는 참 운이 좋았다.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가르침을 주는 무척이나 마음이 넓은 스승이 늘 곁에 있어 주었던 것이다. 사이토시는 마치 알라딘과 요술 램프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과 같은 사람이다. 사이토시가 한 말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일이 항상 잘 풀렸다. 지극히 평범한 나 같은 사람이 천호신조로 일본 제1의 스승을 얻었으니 나를 내세우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일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과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사이토시의 철학이랄까 사고방식은 간단 명료하다. 이 책을 읽고 사이토 히토리의 말은 참 알기 쉽고 간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당신은 그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한 것이다. 사이토시식으로 말하자면 당신은 성공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싫다, 힘들다고만 생각하면 다음 한 걸음을 내딛기가 귀찮고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재밌겠다, 쉽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기가 쉬워지죠.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작년에 나는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 다음 한 걸음을 내딛었다. 그때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등을 떠밀어 준 것도 사이토 씨의 말이었다. 나는 지금 마루칸의 상품을 취급하는 특약점 중 하나인 간타 상점의 점주라고 해봤자 종업원은 나 한 사람뿐이지만 새로운 한 걸음으로 나는 나 나름의 성공에 가까워졌다고 사부한다.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 것은 도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부정해버리는 일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겠죠.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사이토 히토리 씨는 이런 충고의 말로 모든 이의 등을 떠밀고 있다. 이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사이토 히토리 씨 바쁜 시간을 쪼개어 몇 번씩 원고를 읽어보고 충고를 해주었다. 내 어머니 가즈미 사장, 내 어린 시절의 기억을 여러 차례 보충해 주었다. 후와 고이치로 씨 멋진 그림을 많이 그려주었고 마루칸의 여러분, 이 책이 완성될 때까지 많은 사원이 읽어주고 귀중한 의견을 보태주었다. 가쿠겐의 미키 히로야시, 아이플래닝이 미야무라 다에코 씨, 이 책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이 책을 읽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간타상점 점주 오마타 간타. 감사합니다.